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우수한. 주점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이는 28. 내가 일하고 있는 주점은 대형 가맹점으로 전국에 점포를 가진 닭꼬치 전문점. 젊은 층 사이에 인기가 있다. 지금은 주방에서 열심히 꼬치를 굽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다. 내 목표는 해외에서 닭꼬치 가게를 오픈하는 거다.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있는 닭꼬치 집에 아빠랑 자주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닭꼬치 맛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렇게 가슴에 품게 된 닭꼬치 사랑은 식을 날이 없었고 어른이 된 뒤에도 나의 어릴 적 꿈은 변함이 없었다. 닭꼬치 달인이 되기 위해 정사원으로 취직한 나는 매일매일 수련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나한테는 4살 위인 형이 있는데 형 우민아는 어려서부터 나한테 시기, 질투가 심했다. 나만 보면 찍어 누르지 못해 안달인 인간이다. 내가 주점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형은 나를 의식해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내가 일하는 주점 본사에 재취업을 했다. 제법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이력이 있어서인지 형은 중도 채용이라는 좁은 관문을 뚫고 최종 합격자가 됐다. 그러자 어깨에 힘이 들어간 형은 넌 그 나이에 꼬치나 굽는 알바가 뭐냐? 라며 비웃었다. 내가 정사원이란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깎아내리는 형을 보면서 속으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형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져 갔다. 어느 날 내가 근무하는 점포에 형이 시차를 나갔을 때의 일이다.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일부러 야, 28살 모태솔로 동정남? 라고 나를 부르면서 망신을 줬다. 유치찬란, 개진상 태도에 어이가 털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굽고 있는 닭꼬치를 두고 시비를 걸었다. 누가 꼬치를 이렇게 태워? 이 시커먼 걸 손님한테 준다고? 이건 사장님한테 보고감이야.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종이에 뭐라고 적었다. 그러고 나서도 미주알 고주알 꼬투리를 잡으며 개짜증 유발. 하지만 나는 형이 뭐라고 떠들건 상대하지 않았다. 왜냐? 나와 사장님은 사제관계였기 때문이다. 실은 사장님은 내가 아빠와 자주 가던 닭꼬치집의 점장이었고 그때는 고용된 사람이었다. 점장 시절에 성실, 근면한 태도가 본사에서 높이 평가받으면서 내가 취업 활동을 할 무렵에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고 면접할 때 사장님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 놀란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였고 자네가 그때 그 꼬마라고? 야, 이거 대단한 인연인데? 라며 사장님도 감격해 하셨다. 채용된 후에도 사장님은 나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고 닭꼬치 굽는 법을 직접 지도해 주신 적도 있다. 그런 사장님의 열성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 그 결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했는지 사장님은 너는 내 1등 제자다 라고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술도 사주시곤 했다. 사장님과 내가 그런 관계인지 다른 사원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형은 완전히 나를 깔보고 무시했다. 형의 괴롭힘은 직장에서뿐만이 아니었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도 이어졌다. 어느 날 비번인 날이라 부모님 집에 갔는데 마침 형네 가족들도 와 있었다. 형은 결혼해서 형수 왕재숙과 8살 된 아들 우매한이 있었다. 형수는 형하고 성격이 똑같았고 조카는 그 둘을 합쳐놓은 상태였다. 형수는 야단치는 건 교육상 안 좋다면서 조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주의를 안 줬다. 그 결과 조카는 선악의 구별이 안 되는 4가지 없는 애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조카는 나를 보자마자 우와, 재수없게 생긴 아저씨다 라고 하면서 페인트총을 발사했다. 옆에 있던 형은 재수없는 아저씨는 퇴치가 답이지 라고 응원했고 형수는 좋다고 깔깔거렸다. 완전히 어이가 털려서 가만히 있었는데 조카는 나한테 총질을 해댔고 총탄이 명중한 순간 페인트가 터지면서 옷에도 벽이며 바닥까지 온통 분홍색 투성이가 됐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내가 소리치자 형수가 어머, 우리 매한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라면서 버럭 화를 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어른이 그런 것도 못 받아줘요? 아이 호기심을 짓밟은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라며 발끈했다.
머리에 피가 쏠린 나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고 집으로 돌아왔다. 옷이 엉망이 된 건 분통 터졌지만 형 부부와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 혼자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힘이 들었다. 한 달 후 회사에서 내가 승진 대상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과 평소처럼 술자리를 갖게 됐다. 사장님은 나더러 승진턱을 내라며 술을 권했지만 나는 바로 다음날 새 근무지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술은 마다하고 식사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내가 직접 사장님 차를 운전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두고 온 게 있다고 하셔서 먼저 본사로 차를 몰았다. 사장님은 본사 안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차에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이 회사 밖으로 나왔고 사장님 차를 발견하고 다가오더니 네가 왜 그 차를 타고 있어? 라고 했다. 형을 보는 건 조카가 내 옷을 망친 이후 처음이었고 꼴도 보기 싫어서 형을 본 척만 척했다. 사장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자 나더러 집까지 그대로 운전해서 가라고 하셨다. 내가 사장님 차를 제가 어떻게 타고 가요? 라며 거절하자 괜찮아 나 내일 쉬는 날이잖아 찾으러 가면 돼 늦었으니까 타고 가 라며 자꾸 권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실은 이미 살던 집을 뺀 상황이라서 그날은 부모님 집에서 잘 생각이었다. 부모님 집하고 사장님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였는데 걷기 운동 삼아서 차를 찾으러 오시겠다면서 나를 배려해 주셨다. 다음날 나는 아침 일찍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 저녁에 새 근무지에 도착했다. 예약해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상대는 형수였고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도련님 고급차에 우리 매한이가 지난번에 그 페인트총으로 멋지게 색칠했거든? 애가 그런 거니까 이해하죠? 라며 깔깔깔 웃었다. 해외로 이사했는데 내 차가 어디 있어요? 라고 내가 묻자 형수는 에? 해외? 라고 깜놀. 실은 나는 본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하와이 1호점 점장으로 발탁됐다. 이제부터 하와이가 내 근무지이다. 사장님께 부탁해서 나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형한테 비밀로 했기 때문에 형수가 모르는 건 당연했다. 자동차 특징을 물어보니 예상대로 사장님 차가 틀림없었다. 우연히 부모님 댁에 온 형이 사장님 차를 내 차라고 착각했고 형수한테 그렇게 말하자 질투심이 발동한 형수는 조카한테 페인트 총을 쏘라고 부추겼다. 사장님 차는 순식간에 페인트 범벅으로 변했다. 나는 형을 좀 바꿔달라고 하고 그 차가 사장님 차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줬다. 그러자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라며 급 당황했다. 조카는 페인트만 난타한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돌로 긁고 난리를 친 모양이었다. 대대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길래 나는 즉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사장은 바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가 차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형 부부는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 형수는 경찰에서도 애가 그런 거잖아요 라면서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런 말로 퉁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다. 그 일로 인해 형은 사장님의 분노를 사게 됐고 해고 처분은 물론 자동차 변상까지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됐다. 사장님 차는 2억이 넘는 최고급 자동차였기 때문에 형 부부는 각자 빚을 내서 차 수리비를 변상했다고 한다. 직장에서 쫓겨난 형은 집 대출비를 갚지 못하게 되자 자기 파산 신고를 하고 부모님 댁에 얹혀 살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드나들며 문제를 일으킨 형을 부모님도 달가워하지 않고 내쫓았다. 잠잘 곳도 없어진 형네 식구들은 공원에서 취식을 해결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형은 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는데 직장 잡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당분간은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 형수와 조카는 배가 고파지자 짜증지수가 상승, 형을 분풀이 대상 표적으로 삼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하와이 1호점 점장으로서 희망찬 새 출발을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닭꼬치 맛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잡지 인터뷰, 방송 취재 등의 스케줄까지 소화하면서 바쁘고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맛있는 닭꼬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이 된 하와이에서 열정 충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한편
형을 해고한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더욱 감사하게 된 나는 귀국할 때마다 사장님을 찾아뵙는 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사장님은 진정 내 최고의 스승이다.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것도 모두 사장님 덕분이었고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닭꼬치를 구울 때는 사장님께서 전수해 주신 비법을 성실하게 시행하리라 다짐 또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